님들, 글쎄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진짜 누구는 알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맘 같아선 확 때려치우고 싶은데.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이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서러움을 겪고 있는 알바생들이 꽤 많았다. 손님부터 사장님까지 놀랍게도 그들의 갑질에는 공통점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탄생한 갑질 평행이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기가 겪은 갑질부터 차례대로 얘기해보는 걸로 해요. 갑질 평행이론의 피해자 3사람이 한데 모였다. 처음 알바를 하러 갔는데 매니저님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심적인 알바를 구했다며 속으로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랑 네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네?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은 이 정도 받는데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뭐 정실은 어쩔 수 없고 다른 가게 알아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지?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잘 생각했어? 네. 자. 다들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아마 제가 제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친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 알바 자리를 친구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랑 사장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며칠 일을 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제 밀리는 월급날인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친구를 다시 가게로 데려오던가 아니면 네가 다시 일을 하던가. 뭘 그래야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전에 일한 월급까지 못 주신다면 제가 친구는 잘 타일러 볼 테니까 월급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데려온 친구기는 하지만 제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아야 하는 돈인데 친구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게 정말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나중에는 막말도 하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받았나요? 아직이요. 정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가 갑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위메프의 수습사원 전원 해고 사건, 이상봉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사건 등 지금 대한민국은 갑질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갑이 을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거나 힘없는 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비윤리적인 갑질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져 왔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손님과 직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는 가까운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갑질을 겪은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근무를 한 거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5,500원이라고 쓰고서 실제로는 5,000원만 주는 사례도 있고 편의점이라는 것만으로 시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시급장으로는 5,500원이라고 하고 막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4,500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500원을 근로계약서에 쓴다는 얘기가 그 최저시급대로 네네네. 기재를 해놓고 허위로 지급을 한다는 네. 거죠. 편의점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어요? 네, 제 동생이 그렇거든요. 알바한 지 1년 좀 안 되던 날 갑자기 매니저님이 일 끝나고 남으라는 말을 해서 남았는데 하시는 말이 본사에서 계속 1년 된 애들을 자르라는 압박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원래 1년을 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
주기 싫어서 원래 11개월 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계약을 안 써서 억지로라도 내보내라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기 싫어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40대 주부분이셨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애들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가 나서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노동청인가 어디에 신고를 해줬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바로 퇴직금 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또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본사에서 계속 눈치 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나가셨다고, 못 참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수능 끝날 때쯤에 저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친구가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소개시켜달라 이래서 사장님께 소개를 시켜주고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3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네 친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 친구한테 돈 안 받겠다고 말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은 너의 임금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테니까 저의 임금을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지금 돈이 급해서요 라고 했더니 응, 안 돼, 싫어. 나는 네가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저희 제작진들이 만나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임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갑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용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면은 모두가 다 갑질하는 건 아니고 좀 악덕 고용주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적 제도나 아르바이트생 문제보다는 고용주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그 업자 측은 돈도 많고 자본이 있는 쪽인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누구를 쓰던 무차별하고, 그쪽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청소년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도 일할 사람은 많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기업보다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그 가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건데도 결국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법이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도 고용주가 이를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약간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에도 뭐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있으니까 충분하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 고용주의 이기적인 태도와 아르바이트생의 비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대한민국의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든지, 또 부당하게 해고를 한다든지, 임금 체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또 본인이 자칫 처벌당할 수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둔다는 측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나 말씀드린 최저임금법, 또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같은 법규들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5년 두이서베이에서 실시한 갑질에 대한 인식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가 대한민국의 갑질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1%에 그쳤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는 부분들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선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크게 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뒤에 가서 울고 오고 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만두고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그냥 일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할런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만 했어요.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침묵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잘못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을의 목소리가 갑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Hello, I know it's been a while.